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연구실입니다. 네. 엄밀히 말해서 이제 학교 연구실은 현재 폐쇄된 상태라서 제가 가지를 못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격 촬영을 위해서 뭐 카메라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번에 이제 새로 구비를 했고요. 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좀 이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명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교과목 설명해드리고 졸업작품 기획서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졸업작품 기획서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기획서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물론 제가 기획서 제작과 관련된 강의도 지속적으로 15주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익히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본 것은 컨텐츠 기획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좀 이따 이제 파워포인트 장표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사회가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졸업작품은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 졸업작품도 취소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코로나 사태가 뭐 일주일 걸릴지 한 달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로 봤을 경우에는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두 손을 다 놓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졸업작품을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4년 동안에 내가 작업한 것들 좀 정리도 좀 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약간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서 약간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졸업작품 우리 해야죠.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인생 설계를 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원격이지만은 카카오톡이나 뭐 이메일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서인숙 교수님이나 이재익 교수님, 배민우 교수님한테도 가끔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연락도 드려서 졸업작품에 대해서 어려운 점 우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약간은 어색하지만 오늘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남해도 교수입니다. 오늘 여기 뒤에 제가 기르는 닭들이 있습니다. 닭들은 코로나도 모르고 즐겁게 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닭장과 같은 삶이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지난주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뭐 이를 꾀하여 계획함, 플랜, 계획이다, 계획. 그러니까 기획 니콜 계획이고 그리고 프로젝트보다 약간 큰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단위 사업 계획은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획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여러 번 선배들이
했던 그 과제 졸업작품 기획서도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기획서 작성법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기획자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서 제가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학기가 이제 컨텐츠 기획과 전략인 만큼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기획서를 작성을 할 때 제 수업이 좀 참고가 돼서 꼭 이게 법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쫓아와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에서 이제 기획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거 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예. 오늘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컨텐츠에 대한 기획 잡기, 기획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한번 또 열어야겠죠. 예. 좋은 전략, 좋은 기획이죠. 좋은 기획, 좋은 또 전략입니다. 좋은 기획과 좋은 전략이 만들어지면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이 좋은 컨텐츠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자가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예. 자, 성공적인 컨텐츠가 있어요. 이 성공적인 컨텐츠가 첫 번째 조건이 그럼 과연 뭐냐? 바로 이제 컨텐츠 기획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획의 어떤 개념, 정의, 뭐 과정 이해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 쪽에서의 기획과 정의는 또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알아봐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든지 뭐 요구사항 같은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은 이제 한문으로 따지면은 꾀할기의 획. 그래서 일을 꾀하여 계획함.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기획을 우리가 뭔가 잡는다는 것 자체는요. 자, 이 여기서 말하는 기획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컨텐츠 기획뿐만이 아닙니다. 뭐 디자인 기획, 광고 기획, 뭐 애니메이션 기획, 뭐 게임 기획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는 디자인만 할래. 아니, 디자인이 기획인데요. 예.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컨텐츠 기획은 컨텐츠 디자인을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컨텐츠이고 기획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디자인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을 만드는 거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서 구성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출발선상이 뭐냐면 이제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해야지만 됩니다. 예. 내가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느낌이 좋아. 약간 뭐 날씨도 맑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늘을 한번 그려봐야겠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순수예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한 거죠? 예. 그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감성을 위해서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지만 디자인은 좀 다르죠. 예. 디자인은 일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나 어떤 소비자나 어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이라는 단어들, 산업에서 활용이 되는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 앞에 붙이는 거예요. 시각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결과물은 시각 디자인. 제품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컨텐츠, 뭐 웹이나 앱, 뭐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컨텐츠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뭐 이외에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환경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디자인, 환경을 계획한다 이 이야기고, 시각 디자인, 시각물, 시각이라는 결과물을 계획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을 잡고, 그리고 뭐 요구사항도 분석하고 문제점도 분석하고, 왜 하죠? 결론적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설득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죠? 예, 바로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이 해결책을 우리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그래서 방법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냐, 이게 이제 기획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컨텐츠 기획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 뭐 광고, 게임, 영상 등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그냥 나의 어떤 감성을 그냥 다른 사람이 알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하겠어. 그거는 기획이 아니죠. 예. 그냥 본인의 감성 표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을 순수예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행위들은 대중예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 내에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출발선상은 바로 이제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해 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은 결론적으로서는 목적하고 목표가 되고, 이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핵심 사항인 거죠.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전략이에요. 기획 다음에 나오는 게 전략이에요.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게 목표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침이죠, 지침. 그리고 분배. 이 세 가지의 3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요, 예, 삼국지에서 이제 유비관우 장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명이 더 나오죠. 예, 바로 제갈량, 그 다음에 방통, 뭐 이런 전략가들이 나옵니다. 이 전략가들은 뭐죠? 예, 말 그대로 책사라고 옛날에는 불리워졌죠. 예. 그러면 이 전략가가 말 그대로 기획을 잡아서 목적과 목표, 적을 이기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서 이제 방법을 세우죠. 그리고 장비, 너는 군사천을 줄 테니 어느 길목을 지켜라. 관우, 너는 어느 군사 2천을 줄 테니 어느 길목을 지켜라. 주군인 유비께서는 병사 3천을 드릴 테니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적을 유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적이 오면은 그때 관우가 나가고 장비가 후미를 쳐서 이기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듯이, 내가 목적과 목표가 없다, 그리고 지침이 없다, 분배 자체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 제대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내가 만들겠다, 또는 디자인을 만들겠다, 또는 기술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이 기본적인 3원칙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거가 맞습니다. 오늘 기획과 전략이라는 교과목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결론적으로서는 성공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컨텐츠 자체를 사회에서 약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자.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타 학과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를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캡스톤은 내가 기획을 잡아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어떤 한 일련의 행위,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보통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공대에서 보통 처음 시작을 했죠. 왜냐? 공대 학생들이 컴퓨터를 만약에 배운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에 나가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서, 야, 다른 학과도 기획도 잡고 진행도 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좀 만들어.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인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니? 라고 해서 출발한 게 캡스톤 디자인이에요. 근데 우리 디자인 쪽 관련된 전공자들이나 예술 관련된 전공자들은 이미 캡스톤이라는 거를 오랜 옛날서부터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개발 지침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적당하게 자원을 분배를 해서, 예. 그래서 전략을 만들면 돼요. 그럼 자원 분배가 도대체 뭐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원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죠. 그러니까 일정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리고 작품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실무 디자이너들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나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도 말 그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략 수립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거예요. 목적과 목표는 그렇다면은 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컨텐츠의 과연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다. 그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소개의 목적을 갖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해. 목적이 명확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특히 비즈니스 목표가 명확하다면 이거는 결론적으로서는 매출로 이어져서 돈을 버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용자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타겟층은 적합하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80이 다 넘으셨는데 이 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폴더폰이라고 해서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폰 역시도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은 노인들을 위한 전용폰이 나오면은 좋겠죠. 만들면 좋겠죠. 근데 왜 안 만들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용자층에 대한 구매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돈이 잘 안 벌리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들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비영리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저라든지, 저 같은 교수라든지 교수 또는 학자 또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 근데 많이 나와 있나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비즈니스를 통했을 때 이게 매출이 안 되니까, 왜냐면 인구수가 적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안 벌리니까 매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돈 내는 것만 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용자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느 그 개발 자문회의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뭐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회사 대표님이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로 개발하는데 수억이 들어가고 뭐 그래서 정부 뭐 지원을 좀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바로 떨어뜨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뭘 만들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는 행위들. 그럼 그 사람은 그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그냥 단순한 자료들만 대상으로 해서 자료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층과 타겟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지침인데, 이 개발 지침에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거예요. 과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생들 보면 한 학기 내내 뭐 이것만 좋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 디자인이 좋아요. 뭐 매년 나오는 테마예요. 그 다음에 뭐 반려견, 뭐 유기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뭐 유기견 너무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내내 유기견의 문제점만 찾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층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깝깝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에는 도대체 종류가 뭐냐? 내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졸업작품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광고를 할 건지, 캐릭터를 할 건지, 게임을 할 건지, 영상을 만들 것인지, 영상을 만든다면은 어떤 포맷으로 만들 것인지, 광고를 만든다면은 지명 광고를 만들지, 아니면 외벽 광고를 만들지, 그리고 몇 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만들면은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다 빠져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거가 뭐냐면은 이제 영상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컨텐츠가 이제 영상,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설정을 했어요. 시간이랑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만드는 거 좋아. 근데 몇 분짜리를 만들래? 10시간짜리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간은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3분짜리를 만들 것인지 10분짜리를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원분배인데요. 이게 추진책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다양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본인이 좀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구글 찾아봐도 없고 네이버 찾아봐도 없는데 이거 해결해 줄 거
교수님 말고는 없다 하시면은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변해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하고 인력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작품을 하면 여러분은 개인 혼자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다 잘하지는 않아요. 예. 동영상 촬영이 필요해요. 혼자서 동영상 촬영합니까? 무슨 셀카 찍습니까? 아니죠. 뭔가 연출을 하고 촬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럼 옆에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나 혼자 독약 청장 만들겠다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시면 다 팀 작업이고 다 업무가 분배가 됩니다. 혼자서 하는 작업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팀 작업이고 조직이 이끌어 나가는 게 사회인데 어떻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남이랑 협업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 비용이에요. 예. 우리 이제 돈이 없잖아요. 가난한 대학생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어떤 친구는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다 갖고 와요. 게임을 제가 교수님 만들어서요 이거를 실시간 FPS 게임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뭐 전시장에다 설치를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어요? 비용은 혼자 만듭니까? 어떤 친구는 교수님 뭐 제가 프로젝션 매핑을 할 건데 빔 프로젝트 4-5개를 막 돌려가지고 천정 바닥 뭐 모든 벽면에다가 뿌려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빔 프로젝트 누가 구해주나요? 본인이 사야 되는데 한두 개 갖고 프로젝션 매핑이 되나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 제작 비용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걸 책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클라이언트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광고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영상 광고를. 조그만 기업에다 할 것이냐, 큰 기업에다 할 것이냐. 큰 기업에다 해야지. 어디 감히 인력도 없는 조그만 기업에다 해. 광고 영상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못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최소한 못해도 몇 천서부터 몇 억까지, 몇십억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1,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퀄리티가 어떻게 될까요? 좋지 못하죠. 내가 유명한 배우를 쓰겠다. 못 써요. 출연료만 해도 광고 출연료만 하더라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가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내가 조금이라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만 봐도 모든 단가표가 다 나와 있는 게 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목적, 목표, 개발 지침, 자원 분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 기획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사용자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에요. 사용자가 뭔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기획을 잡았을 때 어떠한 행동이 변화가 되는지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무엇을, 왜, 누구를 위해,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이제 6화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이 6화 원칙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what, how, 이 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기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해야지만 내가 만드는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이제 problem, 문제가 있다.
분석을 한다.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발이 요구 분석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까지. 이런 식으로서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가 이번 학기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점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 문제점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가 좋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아야죠. 예. 근데 뭐 상상 속에서 찾을 수도 없고요. 예. 일단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뭐 바이러스가 문제다. 바이러스가 문제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바이러스라는 테마는 설정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지? 이게 바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하위에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설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교수님 설문지 돌리나요? 아유, 설문지 돌리는 거 뭐 돌려도 되죠. 예, 뭐 구글이라든지 서베이 몽키나 뭐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설문을 돌려도 뭐 되겠죠. 예. 많이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가 문제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 아닐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또 지인들이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정 못하면은 부모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톡으로 물어봐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대충 테마가 정해졌으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점이 있는데 뭐 내가 바이러스예요. 그럼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점 되게 많은데 뭐 가령 해서 마스크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마스크라는 어떤 하나의 테마는 정해졌어요. 물어봤어요. 야, 요새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 야, 마스크를 이거 맨날 하루 쓰고 하루 버리니까 너무 아깝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현재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현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마스크 오브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마스크 오브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취약계층, 노인들 구매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 서잖아요. 줄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환자가 한 명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마스크 받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노인들이 어르신들께서 80 넘으신 분들이 그거를 앉아가지고 1시간 무슨 수로 씁니까? 자식들한테 받아도 된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마스크 배부 시간이 보통 약국이 여는 시간서부터 약국이 끝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9시, 12시, 3시란 말이에요. 체각이 다 틀려요. 근데 그때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팀장님, 저 마스크 좀 구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못하잖아요.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결국 못 받는다는 이야기. 부모님도 못 받고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도 못 받고 못 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 조사를 꼭 해줘야만 돼요. 집에만 계속 있으신 분이 마스크 살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죠. 집 안에서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만 하면 돼요. 지금 방학했고 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디 많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수요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몇 개가 필요하더라.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말 그대로 1월에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는데 2월까지 중국에다 수출을 했다. 그리고 그게 2019년도 마스크 수출량의 100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전략을 잘못 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자에 대한 분석만 좀 해보더라도 몇 개가 필요하고 얼마를 갈지만 예측을 해도 아주 손쉬운 그냥 곱하기 문제인데 이 곱하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FGI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합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해야지만 됩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의학자들, 감염 쪽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자문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의견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야지만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왜 합니까? 전문가비 주면서 하는 건데 판정을 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유저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UX는 많이 들어보셨죠? UX는 이제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해가지고서 사용자에 대한 경험이고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약자이고 UT는 유저빌리티 테스트예요. 사용성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를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더라. 진짜 막 만들어서 해보면 좋지만 못하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제 데이터 마이닝 또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POS 시스템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물건 샀어요 하면은 이렇게 바코드로 탁 긁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짜리를 몇 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샀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백화점을 쫙 투어를 하는데 저기서 멋있는 가죽 바지가 가죽 자켓이 하나 있어요. 가죽 잠바. 가죽 잠바를 쫙 입었어요. 나는 영혼 본색이 돼야지. 뉴트로 열풍이니까 이쑤시개 하나 탁 끼고 주은별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은 가죽 잠바 탁 입었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밑에가 기지 바지예요. 양복 바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러면은 이 포스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됐으면은 그 사람한테 문자로 날리는 거예요. 어떻게 날리냐? 개인정보 보호인데. 그래서 요새 마일리지 카드나 이런 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 카드. 지금 백화점 몇 층에서 가죽 바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광고죠. 사용자층을 고려한 광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가죽 자켓만 입어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네.
가죽 바지를 하나 사야겠어. 가죽 바지를 또 딱 삽니다. 조금 있다 또 문자가 가죽 바지까지 샀어요. 또 문자가 또 탁 옵니다. 아유, 가죽 부츠도 하나 사셔야죠. 이 사람 또 고민에 휩싸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말 그대로 뭐죠? 데이터. 기초적인 판매 데이터를 갖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라는 게 가공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이닝을 해서 거꾸로 제안을 해주는 방법. 데이터 마이닝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문제점을 굉장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가죽 자켓을 산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가죽 바지와 가죽 부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문제점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웹앱 사용자 같은 경우는 흔하게 사용되는 거가 이제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 로그 파일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시에 왔는지, 그리고 뭘 봤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사용해서 내가 뭘 딱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서 다른 사이트 갔는데 다른 사이트 광고 사이트에서 내가 눌렀던 것들이 또 나와요. 그게 바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문제점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찾아내라.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자. 누가? 내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문제점 분석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점을 찾아내라.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죠? 접근 방법이에요. 제품에 대한 문제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컨텐츠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시면은 내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기획에서 말 그대로 문제점은 해결이 됩니다. 그 연필 뒤에 왜 그 지우개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연필과 지우개를 따로따로 가지고 다니니까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연필 위에다가 지우개를 하나 딱 갖다 놓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제점 해결 아닙니까? 그냥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가 기획이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한다.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략이 있어야 돼요.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천이라는 것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고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완성도 높은 콘텐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아이디어 발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모든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아이디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발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또 문제가 또 나오죠. 예. 자, 오늘 설명드린 거는 제가 또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 제가 이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회사명으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학교에 교수로 오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그래도 한 벤처기업 1호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저서에서 브레인스토밍, 집단적인 창의 발상 기법, 특정한 문제와 해답을 찾기 위해 한 가장 좋은 방법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뭐 여러분들 저학년 때서부터 많이 해보셨던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죠. 원탁에 앉아서 문제를 하나 딱 끄집어내요. 야, 오늘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술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술, 인생, 술, 좋은 술집, 그냥 자유롭게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여러분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R마인드라고, 왜 RC라는 왜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R마인드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혼자서 못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정 못하면 엄마 아빠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게임 형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도와줘. 좀 해줘. 그러면은 뭔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많은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딱 정해야죠. 그러면은 술과 여행이다 라는 테마를 내가 정했어요. 이게 이제 큰 게 술이고 두 번째가 술과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로 간 거예요. 1단계. 그러니까 2단계로 가는 거예요. 해외 원선지냐 국내 원선지냐. 국내 원선지면은 남북권이냐 중북권이냐 이북권이냐. 해외 원선지면은 뭐 유럽이냐 미주 지역이냐 특정 국가냐. 인생으로 가는 주당 모임 술의 철학. 술의 철학이야. 그럼 술과 종교, 술과 추억, 술의 미학, 주당 모임, 지역별, 취향별 테마. 이렇게 가지고서 계속 파생이 되면은요, 진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제가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딱 했지만 얘하고 겹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고, 얘하고 또 겹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얘하고 또 술과 종교인데 좋은 술집이래. 뭐 종교를 토론하는 술집을 만들까? 그럼 이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술을 이제 불교나 기독교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는 가지고 나쁜 아이디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법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 또 이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수업이 또 있습니다. 그 수업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KJ법입니다. 예. 이 일본의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가와키타 지로가 이제 고안해낸 방법인데, 이제 귀납적 사고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연역적 사고 방법이 있고 귀납적 사고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도대체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현상이나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어떤 게 문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KJ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KJ법은 보통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드 작성을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야 되니까,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이제 카드를 먹는 거죠. 교수님 지금 목말라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환타나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타를 먹고 있는데요. 환타 문제점이 있을까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디다? 포스트잇에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점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이제 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요. 그룹핑. 이거를 대중소로 이제 묶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집이 깨끗하세요? 집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그럼 집 정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같은 물건은 같은 것끼리 묶으세요. 자주 안 쓰는 거는 보관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보관하세요. 이거 뭐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TV나 방송에서 해요. 그건 뭐냐면은 카테고리를 묶는다는 거야. 카테고리.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은 게임은 게임 카테고리에 있지 교육 카테고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중소로. 소가 힘들다면은 그냥 크게 대중 한 2단계 정도까지만 카테고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포스트잇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벽에다가 붙이세요.
막 붙이시면 돼요. 예. 붙여놓으시고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세요. 예, 저처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좀 보세요. 야, 그러면은 얘는 말이야, 얘는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아. 옮기세요. 이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문제점이 있구만. 이쪽으로 옮기자.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럼 이제 막 왔다 갔다 옮기게 되면은요, 뭔가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라는 거가 딱 됩니다. 이거를 갖고 내가 노트를 딱 꺼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도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식화가 딱 됐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메타 키워드라는 거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죠. 예. 그러면은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술술 풀립니다. 술술. 키워드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30분이라면은 요렇게 KJ법으로 정리를 쫙 해나가는 방법은 1시간 이내로 끝내시면 돼요. 1시간 반 정도만 내가 투자를 해도 좋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저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 발상법 중에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브레인스토밍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KJ법을 통해서 직접 진행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핑 된 것들 있죠. 이렇게 그룹핑 된 것들을 갖고 어떻게 하냐?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정리된 것 자체가 기획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인지 옆에 친구들, 부모님, 주변 지인들 또는 저 물어보시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좋은 아이템, 좋은 문제점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대의명분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행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잠깐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해보세요.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용자 분석이에요. 자, 여기 사진이 있어요. 이제 픽사베이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사용자가요 진짜 많아요. 네. 크게 보면은 뭐 어린이, 뭐 청장년, 뭐 그다음에 노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린이 같은 경우도요, 예,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 0세서부터 3세까지를 영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4, 7세를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라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예, 유아 학교로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초등학교 과정이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학교는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1학년 정기, 고등학교 1학년 후기, 고등학교 2학년 정기, 후기. 그 다음에 고3 때는 되게 바쁘잖아요. 예. 입시 초기, 중기, 말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대학생 되기 바로 전까지 굉장히 그 세대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행동방식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뭐 이러이러한 아이템 어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봐요. 거꾸로. 야, 누가 쓰는 거지? 그러면 그냥 20대예요. 20, 30대예요. 한 40대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좋은데 구체적인 타겟층이 이렇게 대표하는 학생들 정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20대가 주 타겟이라면 30대, 40대, 50대라고 안 쓰나요? 쓸 수 있죠. 말 그대로. 아니 유튜브는 말 그대로 뭐 10대나 20대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니어를 위한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결론으로 따졌을 때 누구든지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유형과 형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관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뭐 아까처럼 순수 예술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대중예술, 돈을 좀 벌 수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사용자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용자인 유저, 사용자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죠? 온라인을 예를 들자면은 온라인에 어떤 상품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기능 되게 중요해요. 예, 이번에 뭐 삼성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접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왔죠. 예. 와, 이거 뭐 기존에 이거 폴더블 폰 원에서는 이렇게 접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접네. 야,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 화소가 1억 800만 나왔어요. 와, 대박. 근데 가격이 400이네? 200이네? 못 사요. 비싸서.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예. G 폴드 나왔을 때 그냥 완판됐다라고 하더라고요. 10분 이내로. 금방. 이걸 왜 사죠?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접는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과연 부가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고민할 수가 있죠. 그럼 뭐죠? 지금의 스마트폰은 옛날의 명품 가방이랑 되게 비슷해요. 옛날 뭐 지금도 명품 가방이 되게 중요하죠. 명품 가방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이런 가방 브랜드서부터 뭐 포르쉐, 뭐 JQ, 뭐 우리 현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럼 뭐를 중요시하는 거죠? 도대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가? 내가 뭔가 만들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낸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중요하지?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용자들이 제품 서비스 콘텐츠를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G 폴더처럼 위아래로 접는 폰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가격도 비싸죠, 기능은 좋죠, 편리해질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조개폰이라고도 하죠. 위아래 똑딱똑딱똑딱 열리니까 보라 색깔로 이렇게 돼서 되게 이쁘게 하더라고요. 퍼플색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접은 상태, 휴대성은 좋죠. 그렇지만 행위가 하나 더 들어가요. 카카오톡이 왔어요. 일단 뚜껑 열어야 돼. 뚜껑 열어서 확인을 해야 돼. 그건 뭐 뒤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저 같은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까지 또 보라고 하면 스트레스예요. 일단 뚜껑 열어야 돼.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액션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편리하기 위해서 샀는데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유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이 유저가 원하는 제품, 서비스, 콘텐츠에는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용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는 이러한 서비스나 컨텐츠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로 인해서 이제 유저의 만족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성공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교수님이 앉아서 맨날 고민만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네요. 근데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기획이라는 것을 짜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할 때요. 막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네. 사용자 분석,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모자르면은 그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도사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 쓴 거를 본들 그건 시간 낭비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찾아라.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유저 세그멘테이션. 예, 아까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겟 패턴을 그룹핑한다. 예. 아까 제가 영화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만 갖고 와도 진짜 감사한데 14세, 19세, 35세, 45세 이게 10년이거든요. 인간의 어떤 세대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사회학자, 문화인력자들이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이럴 거야. 이럴 거. 65세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65세 되게 젊으세요. 예.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찾는단 말이에요. 75세, 80세까지도. 그러면 근데 수명이 100세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60세 정도, 1900 우리나라 60년도, 뭐 70년도에는 70을 넘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60세까지 사시면 환갑잔치라는 걸 했어요. 아유 여기까지 사셨군요.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후손들이 절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0대 했다고 앉아가지고 절하고 내가 늙었네 얘기하면 어디가 산데 맞습니다. 못합니다. 예. 내가 일을 아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100세까지 늘렸다는 것은 100세까지 수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만큼 유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는 회사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정확하죠. 왜냐? 그걸로 밥을 벌어먹는 회사가 보험회사니까. 계산이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아니 사회는 이미 100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65세 뭐 지하철 무료 승차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75세, 80세 저는 이제 한 80세서부터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65세는 그냥 장년. 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옛날에 60세 때가 생명이라면은 그때 30살이셨던 분, 예, 그때 30살이죠. 50% 산 거잖아요. 60이 수명이니까 30살이다. 그럼 50%. 그럼 지금은 100세다. 그럼 50이면 50%. 예. 그 옛날로 따져 한 20, 30년 전으로 따지면 그때 30살이랑 거의 같다는 이야기죠.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기획의 어떤 전반적인 성격이나 방향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에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자체는 기본적인 신상명세서부터 데모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 패턴이나 특징들을 찾아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적인 유저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이러면은 좋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타겟층을 만나고 지금 이러지 못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상황상. 그럼 뭐냐? 가상으로 만드는 거야. 가상으로. 이렇게 해서
가상으로 만드는 거야. 가상으로. 그래서 성별, 특성, 뭐 그 다음에 요구사항, 니즈가 이럴 거야. 네. 이거를 4-5명을 가상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요구사항과 유저 프로파일을 하는 거를 바로 퍼소나 모델링, 페르소나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UX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죠. 예. 근데 그냥 분석을 할 때 그냥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름이나 성별 같은 기본적인 신상 정보서부터 직업, 사진, 라이프 스타일, 환경 등의 정보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퍼소나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아이템이 정해졌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봤고 사용자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사용자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나눠졌다면 가상으로 유저 프로파일을 한번 딱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들도 손쉽게 퍼소나 모델링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퍼소나 모델링 자체도 뭐 에스노그래피와 퍼소나 모델링은 제가 수업 시간 진도를 나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분석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네밍의 벤치마킹 4단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획, 수행, 전략 수립, 리모델링.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이 아이디어와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랑 똑같은 거가 있는지. 아니 근데 똑같이 있으니까 나는 버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다시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재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수행 절차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할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고, 내가 하루 종일 벤치마킹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친구 보면은 테마 잡고 사용자 조사했는데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3개월 내내 앉아가지고 벤치마킹만 하다가 수업이 끝나. 이렇게 바보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간을 딱 두고 대상을 딱 두고 내가 언제까지 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거는요, 처음에 딱 한 번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내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서 전략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킹한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컨버트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에 따른 환경 분석을 살펴보면은 우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 환경 분석을 하고 내부 역량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시장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신시장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융합시장에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존 시장에 들어가면은 시장 침투 전략이 되는 거고요. 신시장에 들어가면은 시장 개발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신제품으로 진짜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각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옆에 카메라. 이게 뭘까요? 바로 충전기인데 이 충전기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여기다 딱 꽂고 충전을 했어요.
충전할 게 또 필요하네? 또 생겼어요. USB 타입하고 USB-C 타입을 맨날 두 개를 들고 다녀. 너무 불편하잖아.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잘 보이시죠? 예. 들어가다. 이렇게 잘 안 들어가지. 어쨌든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USB-C 타입, USB 이렇게 가지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들고 다녀. 이게 뭐냐? 제품을 다각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신제품 아니잖아요. 배터리인데, 외장량 배터리인데 USB도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두 개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품을 다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수업 분석이에요. 이 수업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네 가지의 요소를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SWOT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딱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한 다음 주 정도나 뭐 그 다음 주 정도에 수업 분석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전략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이거 경영학, 마케팅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방법론인데 논문 쓸 때도 사용이 되고 연구 개발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좀 배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수업 분석에 대한 거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분석을 하려면 우선 먼저 강점, 약점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강점, 약점 이 내부적 요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현재 외부에서 오는 기회와 유업은 뭡니까? 기회. 교수님을 만났어요. 기회죠. 위협. 바이러스가 많아요. 위협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나는 원격 수업을 익숙해. 왜냐면 인강을 했기 때문에. 강점. 근데 나는 오래 앉아 있지 못해. 누워서 봐야 돼. 실습하는 거 싫어해. 귀찮아. 보는 거 자체가. 약점. 충분히 되죠. 네. 그럼 이 네 가지 요소를 갖고 리스크를 리스크를 이제 방지하면서 뭔가 전략을 만들어놔. 이게 이제 수업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과연 컨텐츠 기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토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